돈 내기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아휴, 마음만 먹으면 제가 이거 하나 못 끊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도박 중독에 빠집니다. 도박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도박 문제 전문 상담 전화는 1336, 온라인 상담은 넷나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색다른 시선 특별기획, 검찰을 말하다. 네, 저희가 특별히 마련한 검찰을 말하다 기획 시리즈인데요. 벌써 오늘이 10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그 주인공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의 저자 검사 출신 김희수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벌써 10번째가 됐네요. 예. 금방 지나가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 대미를 장식을 해야 되는데 오늘 어떤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은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네.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면 제가 아마 이 방송을 할 필요도 없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네, 근데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가, 자기 방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 방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보면 가장 실제적이고 중요한 말씀을 하실 그 계획이신데 예. 그럼 제가 단도직입으로 예. 자, 수사받으러 오세요. 그럼 네 하고 그냥 가잖아요. 예. 자, 수사에 협조할 법적인 의무입니다.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건 원래 범죄 사실이 뭔지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잡아서 처벌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게 수사기관의 의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밝혀내야 될 사람은 수사기관이지 검찰이지 예. 국민이 거기에 자발적으로 협조해야 될 의무는 없는 겁니다. 가령 예컨대 임의동행 많이 들어보셨죠. 예. 임의동행 같은 거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옛날에 경찰들이 딱 매복하고 있다가 집에 들어가는데 잠깐 좀 들립시다. 심지어는 뭐 집에서 마누라하고 같이 잠자려고 오는데 신발 신고 방 안까지 쳐들어와서 잠깐이면 되니까 좀 가시죠 해갖고 데리고 이게 임의동행이었어요. 그렇죠. 만약에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면 여기도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죠. 그건 불법적인 거죠. 불법연행이고 그래서 임의군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임의. 당사자의 동의와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들이 그동안 무소불위처럼 자행이 됐었고. 잠깐 여기서는 그러니까 참고인이 아니라 형사 피의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예,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예. 근데 검찰 같은 경우는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어디로 나와라. 예. 일방적으로 통보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반드시 응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몇 날 몇 시 해달라 하면 먼저 왜 나를 소환하냐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죠. 물어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 왜 그러냐면 네. 뭐 말하기도 껄끄럽고 뭐 좀 이상하고 해가지고 못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고요. 국민들이 너무 착해요. 그래갖고 물어보면 뭐 큰일 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 엄마야 하고 그러니까 놀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최근에는 좀 제도가 바뀌었는데요. 예. 지금 경찰 같은 데서 가령 고소장 같은 경우를 100% 등사해 주겠다고 하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고소를 당했으면 당한 경우라면 예. 당신이 볼 수 있게 고소장을 복사해서 주겠다? 예. 그러면 효율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죠. 당연히 무조건 차원에서 받아야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안 그랬거든요. 안 줬어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수사를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특히 또 인지수사 같은 경우 예. 검찰이 인지해서 수사하는 고소장 없이 하는 사건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사전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안 알려주고 그냥 바로 예. 출석하라고 했다고. 예,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너무 일방적이다. 간단히 나와서 뭐 조사 받으시면 됩니다 정도로 하고 가면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당혹스러움도 있고 자기 방어를 제대로 못하는 그렇죠. 경우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변호사하고 겁니다. 함께 가는 경우도 별로 없고.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자기 방어 안 되고 초동 단계에서 대처가 안 돼 갖고. 예, 그렇습니다. 불리한 경우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안 지켜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미리 그렇게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잠깐만. 예. 약속을 하면 또 지켜야 돼요? 그렇죠. 그냥 얼떨결에 네 알았어요 하고 끊고 나서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안 가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 수사기관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녹음을 해놓거나 다 수사보고서로 칩니다. 그래서 도주 우려가 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렇게 나중에 몰아서 구속 안 될 것까지 구속을 당해서 힘들게 되는 경우들까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약속은 신중하게 하고 이유를 꼬치꼬치 따먹고 내가 무슨 신분인지 확인도 하고 비의자인지 장고인지 하고 네. 다만 약속을 했으면 지켜라. 그리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사유가 되거든 그런 것들을 반드시 서면으로 떼서 내가 왜 출석을 못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서류 같은 걸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그런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잘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검찰 수사관이 별일 아니니까 잠깐만 와서 잠깐만 조사 받으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말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기 전에 뭘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로 하다고 생각되는 불법적인 게 아니면 다 준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 대충 내용을 들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뭐 진술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서류가 있으면 그 증거를 챙긴다든지 아니면 이게 진술서를 받기가 어려우면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녹음이라도 해놓는다든지. 그 뭐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녹음하는 건 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근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고소 사건인 경우로만 하면 내가 고소를 당했는데 누구한테 무슨 건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고소 내용을 사전에 알아야만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이것도 안 알려줬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안 알려주니까 굉장히 방어하기 힘들었죠.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근데 그렇게 계속 따져들고 자기 권리 행사를 하면 대충이라도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출석하세요라는 통보와 동시에 그럼 그 고소장을 저한테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내주지는 경우가 없었고요. 그러면 제가 검찰청 가서 복사해달라. 복사해달라. 그러니까 소환 통보 받았는데 출석 통보 받았는데 그 전에 좀 봐야겠다. 그러면 복사해 줍니까?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거의 안 해줬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경찰 같은 데서 그걸 전면적으로 다 해주라라고 그걸 바꾼 겁니다. 그래요? 예. 불필요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피의자의 효율적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건 얼핏 들어도 좀 너무 불합리한 게 그 이전에 본인의 방어권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방어권은 인정이 되는데요.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내가 억울한데 이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천진무구한 생각인 거죠.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물론 굉장히 훌륭한 경찰이나 검사가 있어서 자기가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할 때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열심히 수사를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건 정말 복불복입니다. 거의 그런 경우들이 많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업무량이 또 워낙 많습니다. 수사기관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일일이 들어줄 수가 없는 그런 사정들도 좀 있고요. 근데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당신이 뭘 잘했다고. 잘못했으니까 검찰이 소환 통보하는 거니까 그럼 가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얌전하게 수사 받아라. 그게 사회와 국가를 위한 너희 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이야기가 국민께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을 경우 그 잘못을 진실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하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굉장한 덕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고 억울하게 수사기관에서 오라가라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죄인 취급을 받고 죄인으로 처벌을 받고 이 경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해도 나는 너무 억울할 경우.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 많죠. 그 이야기를 오늘 지금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이야기를 꺼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자 가서 검찰에 이제 그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아요. 대답 한마디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최상의 방어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묵비권이라고 하는 거. 입 딱 다물고 있으면요. 정말 답답한 건 당사자가 아닙니다. 팔짱 끼고 딱 입 다물고. 그러면 뭐 눈초리 레이저가 팍팍 쏘잖아요. 그냥 수사관이. 그리고 아니 거기서 물어보면
물어본 거 나는 내용을 모르니까 적겠다 해서 적고 또 아니면 변호인 있으면 변호인 적으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냐면 내가 이러면 오히려 나한테 불리하지 않을까. 예.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 나으리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더 심하게 나를 처벌할 게 아닐까라는 걱정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게 거의 100%는 아닌데 97, 8%는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제 말을 안 들어요. 당사자들이. 마치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많은 협조를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칭 찍힌다고 생각하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아니다. 예, 그럼요. 진술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형사소송법상 권리예요. 네. 반드시 고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그거를 행사하게 되는 것은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결코 불이익을 받을 사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국민들이 겁도 많고 너무 착해서 그렇게 하라고도 안 해요. 진술 거부하면 그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경찰도? 그다음에 만약에 말을 한다 하더라도 말을 굉장히 아껴야 됩니다. 그렇지. 네. 예,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마치 뭐 속 시원하게 수사기관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본 것도 사실 제대로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기억이 제대로 안 나는 건 기억이 안 난다. 전혀 모르는 건 모른다. 예. 이건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확인해서 대답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자기의 기억에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하고 말을 아껴야 됩니다. 이게 수사기관들은 프로 선수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아마추어거든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할수록 공격의 허점을 많이 노출시킵니다. 그래서 말 많이 하는 것은 나를 잡아가시오 하는 것하고 똑같다라는 거. 말은 방송할 때만 많이 하면 되고. 그런데 자 조사를 다 받고 나면 그 진술서가 작성이 되고 예. 서명 날인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정말로 반드시 국민들이 좀 알아둬야 될 사항입니다. 네.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사법회 중에 가장 커다란 지가 조서재판주의라는 겁니다. 미국이나 이런 외국 같은 데서 우리 신문조서 만들어서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만큼은 경찰에서 만든 신문조서, 검찰에서 만든 신문조서를 가지고 1차적인 재판을 기초로 삼는 거거든요. 아, 외국에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예, 그거 없습니다. 녹음을 한다든지 녹화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이지. 근데 이 조서를 타이핑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말한 걸 그대로 다 해주지 않아요. 수사기관의 임의대로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고 맞아요, 자기들이 맞아요. 네. 임의대로 딱 왔고. 그렇죠. 그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말한 내용, 유리한 내용은 다 빠지고 불리한 내용만 여기저기서 짜집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서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 내용이 잘못됐으면 수정해달라. 요건 삭제해달라. 이건 좀 이 말을 넣어달라. 이런 권리들이 행사해야 됩니다. 이건 형사소송법상. 예. 신문조서를 작성한 수사관이 당신 그때 거의 아까 좀 아까 그 얘기했는데 왜 이제 와서 이걸 바꿔달라고 그러냐. 안 된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예. 아니면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앞뒤가 이런 맥락에서 한 말이다. 그런데 왜 이 말만 넣냐. 그러니까 나는 여기 못하겠다. 거부하면 그냥 서명날은 안 해버리는 서명날은 안 하면 끝입니다. 안 하면 끝이고. 혹시 그래서 체포되거나 구속되면 어떨 거라고 걱정. 뭐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꼼꼼히 읽어보라고 이렇게 조언을 드리면요. 대다수 사람들이 이게 그리고 되게 수사관들이 대단히 바쁜 죄를 막 합니다. 바빠 죽겠는데 빨리빨리 읽으세요 이러고. 예, 막 그러거든요.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데 미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런 행동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 이거 기다려줘야 돼요. 그게 원칙이거든요. 얼마 전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 조사받고. 예. 조사 검토하는 게, 그러니까 조사받은 시간보다 더 길었다고 그랬죠. 예, 뉴스에 보면. 예. 그게 딱 이거잖아요. 그 예, 얘기가. 딱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고, 그렇네. 힘없는 서민들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면 이건 법치주의가 아니죠. 근데 그러니까 사실 원칙입니다. 이건. 조사받을 때 변호인의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예. 근데 사실 대한민국은 뭐 미국 영화 이런 거 저 개인 변호사 불러주세요 하지만 없잖아요, 개인 변호사가. 그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별로 없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건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를 도입을 하자. 그러니까 이게 거거든요. 재판에 넘어가서 하는 국선 변호인 비슷한 거를 예.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받을 수사 때도 단계에서 하자. 아, 지금 우리 국선 변호 제도가 굉장히 많이 잘 정비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그건 좀 잘 돼 있어요. 예, 잘 돼 있는 예,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예. 정말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한 이런 공공 변호인 제도를 만들자라는 게 논의 중에 있고요. 변호사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왜요? 아니 변호사 그러면- 수임료 자기 의뢰인들이 없어지는 상황이기 근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결코 좋은 상황은 변호사도 대형 아닙니다. 로펌하고 개인 변호사가 양극화가 심해진다고 해서. 하여간 일반 변호사들 중에서는 거의 다 이거 그렇게 별로입니까? 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변호사들의 개인 사적 이익 추구가 목적이 아니고 예. 우리가 정말 인권 옹호가 본래의 사명인 변호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제도들은 도입이 돼서 정말 돈 없어서 처벌받아야 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것들을 없애는 제도거든요. 좋은 제도인데요. 예,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겠네요. 예, 이건? 만들어야 되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뭐 공단 같은 거 하나 더 만들어서 이제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억울한 피해자가 없이 본인 스스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게 바로 검찰 개혁을 말하다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자,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려야 되는데 변호사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국민 주권주의라고 하는 게 헌법의 장식이 아닌 거라면 예. 그 원리는 검찰 개혁에도 그대로 투영돼야 될 중대한 원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국민에 의한 통제, 시민에 의한 통제를 받지 않는 조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로 헌법 질서,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고 자기들을 출세의 수단으로 남아서 국민을 괴롭히고 오히려 권력 있는 자들한테는 아부하고 출세의 기름길로 살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 주권주의가 투영되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예. 이번 기회에 정말 시민에 의한 통제, 국민 주권주의가 제대로 바로 서는 네. 그런 검찰로 서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필코 좀 검찰 개혁이 좀 완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자, 검찰을 말하다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김희수 변호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겸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